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가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3프로TV의 자랑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명한 분이 나오십니다. 유명한 분 네, 들었다 놨다. 백브리핑이 낳은 스타 네,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님이 네. 나라살림 또 얼마나 엑스판인지 혼나는 날이구나. 어, 혼나는 날이군요. 네. 오늘. 아이, 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네. 나라에 도둑이 많은 거다. 아니 정말 진짜 예산은 정말 잘 써야 되는데 이번에는 사행산업. 그러니까 우리는 그 뭐 국가 부채가 얼마나 많네 뭐 고민도 해야죠. 네, 근데 쓸 돈은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가 부채가 많다는 건 어찌 보면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네, 쓸데없는데 많이 썼다. 그렇지. 쓸 때 많이 썼다. 그러니까 손가락 그거 좀 자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많은 것 자체를 가지고는 백날 들여다봐도 그렇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집에 부채가 많고 빚이 많은 건 그게 뭐 잘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어디다 썼는지 알아요, 봐야죠. 네, 그래서 하나하나 디테일이 필요하다. 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을 잠시 후에 만나면서 그 디테일들을 또 그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야, 맞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특히나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사행산업의 세금들 오늘은 도대체 어디서 쓰이는지. 경마, 경정, 복권, 카지노 등등 이거 나라에서 허가해 주는 거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번 돈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야, 본인 나 얘기 이거 진짜 해주신답니다. 흥미진진할 것 같아. 네. 분명히 이상한 데로 새고 있을 것 같은 느낌적 느낌. 어디다 쓰느냐는 가치 판단인데 아무튼 이런 거 사실 이런 거 안다고 돈 되냐? 네. 돈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 콘텐츠를 우리가 시간 내서 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테크에 도움이 될 도움이 수도 되려고. 있고 예, 그렇죠. 바보 같은 사기는 안 당해야 되니까. 그럼요. 이거 뭐 안다고 투자를 잘하면 네. 우리가 여기 나와 있겠습니까 지금? 네. 그러나 엉뚱한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배워야 될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투표 잘하기 위해서인 것 네. 같아요. 투표. 네. 맞습니다. 예민한 주제입니까? 정창수 소장님 나라살림연구소에서 3프로TV 스튜디오로 넘어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출연하시고 난 후에 뭐 변화가 있습니까? 없죠? 사실 뭐 아닙니다. 변화가 많지요. 일단 유튜브가 이제 2,000명 가깝게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뭐 아마 제가 복을 몰고 다니는지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좋은 일 있었어요?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유명해져서 덩달아 저도 이제 아하. 3프로TV 나간다고 하면 네. 사람들이 많이 다르게 보죠. 아하. 자, 오늘은 네. 사행산업에서 걷어진 돈들이 어디로 쓰이고 있느냐라는 건데 사행산업은 제가 아까 잠깐 예로 들은 경마, 경정, 경륜, 카지노. 카지노, 네, 복권. 카지노까지는 모르겠다. 복권 뭐 이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그 지금 이걸 죄악세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이 도박에 관한 것이나 아니면 네. 술, 담배. 요즘은 설탕 뭐 이런 데까지 소다수까지 가요. 지금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는 네, 네. 아마 우리도 조만간 설탕이나 소다수 이런 것도 아마 죄악세가 될 겁니다. 좀 예. 비싸져요? 아니 그렇죠. 세금을 붙이니까 세금 담배처럼 담배나 술처럼 부가세를 맞아요. 이제 특별 소비세 같은 걸 이제 부과를 할 텐데 설탕, 소다수. 예. 이게 범죄로 보는 거, 그러니까 죄악으로 보는 거죠. 네. 왜냐하면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살찌게 하니까. 살찌게 하면 건강보험이 많이 들어가고 사회적으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뭐 도박이나 술 담배는 뭐 이해를 해도 이제 뭐 이 설탕 것까지는 사람들이 아직 이해를 못하는 상태지만 이미 유럽이나 서구에서는 일상화되고 있다. 설탕도. 네.
어떻게 하죠? 설탕이 들어가 있는 모든 음식에 먹이는 겁니까? 아니면 설탕 자체 먹이는 거죠. 설탕 자체? 네. 그러면 설탕 가격이 비싸질 테니까. 그렇죠. 요리할 때 많이 들어가는데 설탕 이것저것. 그러게. 아마 앞으로 특히나 요즘 요리의 풍속이 네. 많이 단 거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네. 아마 그게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군요. 예. 건강보험에 굉장히 타격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예. 그 죄악세 중에서 제가 이제 술 담배는 좀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고 예. 최근에도 이제 요번에 저희 세법이 개정돼 가지고 술에 대해서 이제 올라가잖아요. 네. 뭐 아까 들어오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막걸리는 5%고 맥주 소주는 70에서 78이에요. 예. 와인 이런 거는 네. 양주나 네. 그러다 보니까 막걸리가 굉장히 전통주가 비싼 술인 겁니다. 사실은 안 팔려서 그렇지. 그래서 아무튼 그건 장려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네, 거고. 네. 세금이 없는데도 그 가격이니. 예. 그리고 원가 같은 거면 원가 많이 거의 들어가는. 2배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어. 그리고 저기 인터넷 판매도 되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저도 비싼 술 하나 열심히 먹고 있는데 해창 막걸리라고. 무슨 막걸리요? 수장님 알겠습니다. 스폰서를 아. 개인적으로 뛰시면 안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랑 나눠 먹읍시다. 우리. 7,000원씩이나 해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도박에 관한 거를 하는데요. 네. 이 도박은 사행산업 감독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저 공공기관으로 네. 감독기관으로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도박에 관한 모든 것을 이제 감독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조금 이 사행산업 관련해서 규모가 많을 것 같습니까? 클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사행산업 규모는 그 클 나라 것 인구 같아요. 대비 아니면 GDP 대비? GDP 대비. GDP 대비 사행산업의 산업 사이즈. 네. 우리는 뭐 그렇게 안 크고. 우리는 그렇죠. 경마장 갈 시간도 없어. 그렇죠. 주말에 피곤해서 그러니까 지금 바쁘잖아요. 이 나라 순위로 보면 피곤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머신러닝을 빼면 네. 10이고 머신러닝을 포함하면 15위예요. 머신러닝이 뭐예요? 아, 빠찡코라고 하는 거. 빠친거 같은 뭐. 아 이거는 도박이냐 아니냐 논란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 집어 넣으면 네, 15위. 15위. 우리 안 하니까. 우린 잘 안 하니 어차피 안 하니까. 일본은 10위. 그래서 우리가 그 경제 규모도 10위인데 네. 대체적으로 이제 비슷한 규모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정도네요. 그러니까 절대 규모가. 예, 그죠? GDP 대비. GDP 대비. 그러니까 GDP 대비가 10위가 아니라 절대 규모로 10위라는 뜻이겠죠. 예, 절대 규모도 절대 10위. 규모로 예, 10위네요. 절대 규모 네. 10위. 그러다 보니까 저기 제3세 국가는 그런 게 별로 없고요. 예. 주로 유럽이나 이런 데 이제 많이 있는데. 원래 선진국에 많아요. 예. 도박이. 근데 민간이 또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민간이 하지 않는데 공공이 하는 것만으로 치면 그렇죠. 우리가 높죠. 다른 데서는 하긴 하는데 다 민간이 한다. 제가 정확히 숫자를 해보지 못했는데 아까 얼추 보니까 네. 한 5위 정도 되더라고요. 민간이 하는 걸 빼면. 예전에 민간이 많이 했습니다. 모르죠? 여기저기 야바위. 그 뭐 어디 저 사람들 모여 있으면 가면 다 이게 뭐 이렇게 컵 3개 갖고 와가지고 뭐 어디 들었게 막 해가지고 맞추고 뭐 100원 내고 하고 뭐. 지금은 더하답니다. 저희 인터넷 같은 데서 음. 불법 도박이 많아서 인터넷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서 나온 게 2014년에 나온 보고서가 예. 우리나라 불법 도박이 88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제가 오기 전에 방금 스포츠 토토나 관계자한테 통화를 해봤는데 네. 이제는 측정할 수가 없는. 불법 도박. 네. 너무 언더그라운드에서 하니까 모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경찰들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신경을 종합적으로 쓰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런 그럼. 난 그리고 길 가면서 나오는 그 보면 인형 뽑기 있죠. 예. 그것도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그 진짜 화나고. 진짜 안 뽑혀. 도박이 아니라 사기 아닌가요? 그런 거. 진짜 화나. 뭐 거기에 뭐 게임에다 게임 아이템 그 랜덤으로 주는 거 뭐 있죠. 네, 그런 네. 거 다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 예전에 그 삐용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애들이 한번 아빠 저거 한번 뽑아줘봐. 그래서 호기롭게 몇 번 했다가 계속 못 그러니까. 뽑아서 얼마나 아빠는 그런 것도 못해? 막 그래서 혼난다고. 가정을 파괴해 그건.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어서 네. 아이한테 아예 그걸 포기시키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사양산업감독위원회에서 2020년도에 이 매출이 네. 12조 8천억이니까 13조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2020년은 코로나가 있었던 해 아닙니까? 네. 그 전해에는 24조였어요. 그러니까 많이 GDP 1%가 줄었네요. 넘는 거죠. 이걸 공공이 하는 거죠. 어허. 그래서 많이 줄었죠. 반토막이 난 건데, 근데 줄은 것과 느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고는 늘고 네. 나머지는 줄었죠. 특히 경마가 1등이었는데 네. 경마 볼때 7조쯤 했거든요. 근데 경마가 무려 한 그 10%도 안 되게 줄어 버려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니까. 네, 일단 열지를 못하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스크린 경마장이 이제 큰 재미를 봤었는데 30군데나 되니까 네. 네. 근데 그것도 다 못 여니까
그래서 경마장은 원래 오픈된 곳 세 군데와 네. 저희 그 뭐냐 스크린 경마장 30군데가 있었거든요. 네. 코인 근데 시장이 열렸으니까 다 필요 없지 뭐. 네. 그것도 물론 그 진짜 수요가 그쪽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무려 이제 10한 2, 3조가 줄어든 거잖아요. 예. 매출이. 네. 그러면 그게 어디론가 갔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코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 수 예, 있는데 불법 예. 도박도 될 수 있고 아하. 복권은 좀 이제 그래도 이 고령층 중심으로 되고 있고. 건전한 소비를 하는 것으로 네. 이제 치부되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경마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복권 두 개가 네. 합쳐서 10조. 복권은 늘었으니까요. 이제 로또와 토토가 있는데 로또 복권과 토토가 어디가 클 것 같습니까? 판매 금액이 로또랑 토토? 로또가 크지 않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토가 한 3년 전부터 역전했습니다. 토토가 커요? 토토가 더 커요? 토토가 더 큽니다. 와. 토토 그 네. 점수 맞추고 하는 거 그런 네. 거잖아요. 스포츠 경기. 승패. 승패 토토가 맞추고. 지금 왜 그러냐면 로또는 숫자를 맞추잖아요. 네. 그러니까 숫자를 내가 뭐 알아서 맞춘다고 하는 게 도박이 좀 그렇잖아요. 주사위 던지는 거 비슷한 그렇지. 건데. 사람들이 이제 합리적이 된 거. 숫자를 맞추는 건 어렵다. 근데 토토는 승패를 맞추는 예, 거니까. 기본적으로 토토는 그걸 해야 돼요. 저기 자기 승패를 보면서 하니까 맞출 것 같잖아요. 아. 경마도 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경기를 쭉 보니까 네. 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 토토가 더 늘었는데 네. 문제는 이 토토는 로또도 뭐 현장이 필요 없는 거지만 토토도 현장이 필요 없죠. 그렇죠. 경기장이 물론 있긴 하지만 네. 경기장은 손님 없이 저희 관객 없이도 하니까. 할 수 있으니까. 예. 뿐만 아니라 이따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18개 정도 되는 그 게임이 있는데 그 중에 거의 수익의 70% 이상은 해외 스포츠에서 가져옵니다. 해외요? 네네. 어. 그걸 좀 하나하나 말씀드리는데 네. 이 자료를 잠깐 보시면 예. 예. 그 지금 사형산업감독위원회의 이 자료인데요. 그 지금 총 매출이 이제 줄었잖아요. 13조로. 13조. 예, 뭐 근데 저는 좀 그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게 매출 중에 조세로 오고 뭐 기금으로 가는 돈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조금 조세는 키워주시면 4천 안 돼요? 그림을? 아, 예. 예. PD님 조금 너무 키웠나? 예. 소장님 소장님 알려주시고요. 얼굴을 촉. 예. 네. 그 부동산 백브리핑 저 라이브도 날립시다. 네. 공부부터 하고 저 광고 나중에 할게요. 그 조세는 4천억밖에 안 되니까 네. 사실은 저는 이제 가끔 왜 경마장 스크린 경마장 때문에 막 자치단체장이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예. 용산에서 뭐 크게 싸움도 있었잖아요.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 모교 뭐 교장 선생님 나오셨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네. 그건 저는 그분들이 조세 때문에 세금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진짜. 세금 몇 푼이나 거친다고 안 거치거든요. 4천억이에요 전부 전국 다 해서. 그런데 매출은 얼마인데요? 12조 네. 12조 매출인데 12조인데 세금은 4천억입니다. 네. 그리고 기금이 좀 많죠. 4천억이 4조가 있어요. 기금은 지방자치단체로 가지 않죠. 전부 다 이제 그 특별한 부분 체육계라든가 문화계라든가 이쪽으로 갑니다. 그게 결국은 예. 세금인 거 아닌가요? 기금이라는 게 그렇죠. 세금인데 나라가 필요한 목적에 예. 쓰려고 걷는 돈이니까. 이 조세는 그래도 딱 저희 이 저수지에 들어와가지고 어디로 쓰여지는지 알 수 없게 쓰여지는 그렇죠, 거라서 그렇죠. 의미가 예. 있는데 예. 기금은 특정 기관에 쓰는 거죠. 특정 기관을 유지 관리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죠. 제한이 좀 있는 세금이네요. 예. 상품권 같은 세금이네. 딱 예. 거기서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그게 어떤 기관들이 어떤 걸 쓰고 있는지를 이제 네. 기금 같은 예. 보여드릴 텐데요. 네. 지금 연도별 매출을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했는데 카지노가 지금 반토막이 되긴 했죠. 19년에 비해서 3분의 1 토막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네. 3조 되던 게 1조 됐잖아요. 예. 근데 생각보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무려 15개나 있는데 16개나 있는데 강원랜드와 거의 비슷해요. 매출이. 그러니까 외국인 카지노 관광을 통해서 외국인 카지노의 수입은 생각보다 적다는 거죠, 사실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됩니다. 카지노 하는 사람이 적다. 예, 예. 그나마도 요 2조 9천억 요기에는 요번에 왜 또 큰 저기 제주도에서 요 작년 중후반인가요? 예. 몇백억 도난 사건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 제주도에서 큰 그 카지노. 네. 그곳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 한 5천억 되거든요. 네. 그 중국계에서 저희 투자해가지고 카지노는 외국인들만 들어오는 카지노나 강원랜드나 매출은 비슷하고 네네 외국인 카지노의 대부분은 제주도에서 나온다. 제주도 예 그렇죠 제주도죠. 네. 네. 그래서 16개와 한 개가 비슷한 지금 예. 1 플러스 16이라는 건 내국인 하나
네. 외국인 16개라는 거예요.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경마가 보통 매출이 7조쯤 하다가 네. 지금 이제 1조로 팍 줄어버렸잖아요. 저건 코로나 때문일 거고. 네. 예, 코로나 때문입니다. 음흠. 그리고 이제 그 경륜이 1조 8천억 매출이었다가 3,500으로 줄고요. 네. 경정은 5,900에서 600억으로 10분의 1좀 됐고요. 네. 복권은 늘었죠. 4조 7천에서 5조 4천억. 어디 안 가도 되니까 복권은 예. 는다. 예. 아 그리고 저기 이 체육이 2019년까지 더 토토, 컸다가 토토가 네, 토토. 이 2020년에 체육 경기가 안 열려가지고 예. 액수가 잠깐 더 감소를 좀 근데 했습니다. 로또가 네.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2020년 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된 건 저 로또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경마하다가 안 되니까 로또를 하는 쪽으로 올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뭐 그래봐야 7천억인데 예. 그래봐야 7천억이기 때문에 네. 큰 영향은 아니리라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소싸움 경기라고 이제 잘 모르시는데 네. 이 소싸움 경기도 260억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저기 네. 경상도에서. 아 저것도 나라에서 하는 소싸움이에요? 그럼요. 저것도 다 도박이기 때문에 허가를 맡아야 되고. 그럼 그 나라 소들도 그럼 나라에서 관리하는 소입니까? 뭐 간접적으로 그 비용을 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 소는 동네에서 그냥 끌고 오시던데. 그거 하는 동네가 딱 하나 있는데 그쵸? 소싸움을 유명한. 청도. 네, 청도. 어,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가듯이 네. 소에 대해서도 가겠죠 당연히. 뭐 물론 이제 마주가 있듯이 소주 아니 뭐 우주 뭐랬다 네, 예. 뭐가 있을 수 있겠죠. 마주. 아하, 그렇지. 아하.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네. 자, 이렇게 지금 이 저 산업이 있다는 거고. 예. 그 지금 마사회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장애 발매소가 이제 지금 30군데나 있어가지고 이 30군데에 저희 동네도 하나 있는데 네. 분위기가 굉장히 칙칙하죠. 이게 사람 직접 현장을 보면서 이렇게 저희 경마를 막권을 가지고 하면 네. 그래도 스포츠를 한다는 그런 게 있답니다. 말이 달리니까. 예. 소리가 막 들리면서 1번만 그러니까. 2번만 막 그래서- 하면 막 이렇게 긴장돼 그런 게 있죠. 근데 스크린을 보면 이제 도박적인 요소가 더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뭐라고 해야 환수율 네. 한 70% 넘기 때문에 더 도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로또는 딱 반만 돌려주거든요. 환수율이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막권을 사서 그 액수 돌려주는 액수 있잖아요. 그 당첨된 소비자들에게 되돌려주는 네. 비율이 네네. 복권은 반 돌려주고 반은 정부가 가져가고 네. 막권은 막권 한 70% 정도. 막권은 70%를 전체 돌려줘요. 매출의 네. 70%는 돌려주게 네. 돼 있어요. 경마해야 되겠네 로또보다. 그게 확률이 높네요. 그렇죠. 근데 경마는 이제 가야 되니까. 아 직접 멀리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로또는 2만 군데 판매소가 있고 네. 토토도 6천 군데 판매소가 있는데 네. 경마는 딱 30군데 거의 거기만 있으니까. 왜냐면 마구 하면 마구 사니까 아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사실 막권도 10만 원 이상 못 사게 돼 있는데 네. 또 이제 뒤로 가서 또 사시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복권도 마찬가지지만 네. 아무튼 해보신 다 해보시. 아니 잘하시는데요. 또 분위기 칙칙하다는 것도 아는 걸로 봐서. 아니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본 거죠 이렇게. 그게 스크린 경마장이라고 써 있는 그곳입니까? 예. 아, 그래서- TV 경마장이라고 써 있기도 예, 하고. 화상 경마장 전국에 30군데. 예. 서울에 8군데 그리고 이제 뭐 지방 군데 해가지고 30군데 있죠. 그거는 실제로 과천에 있는 경마장을 생중계해 주는 거예요? 예. 어. 그 과천만 있는 게 아니라 창원에도 있고 3군데로 좀 늘었습니다. 경마장이. 예. 경륜장도 3군데 있고요. 네. 경륜장도 마찬가지로 화상으로 21군데 세요. 네. 그리고 경정도 한 군데서 지금 하남 미사리에서 하는데 네. 15군데서 화상으로 보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뭐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지금 도박이 있잖아요 종류가. 근데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e스포츠를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예요. 여기에 게임 e스포츠? 네, e스포츠. 게임. 아. 인터넷 그러니까 저 게임 스포츠죠. 네. 그걸 도박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될 텐데. 예. 근데- 로또는 도박인 것 같아요. 완전히 우연에 따라서 내가 되면 네, 되고 안 네.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스포츠라면 되는 거 아니냐? 스포츠 토토처럼 스포츠 토토. 아니 경마나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거죠. 누군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저기 그 올림픽인가요? 어디서 그 한번 그 종목 중 하나로 됐다면서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밀어붙이는데 이게 아마 이번 대선 때도 이 공약으로 아마 후보들이 내고 막 그런 것 같아요. e스포츠 게임을 여기에 편입시키자 이 네, 카테고리에. 네. 굳이 왜 편입시키려고 뭐가 해요? 좋아요? 뭐가 그러면 좋길래? 저 토토 복권을 발매를 해서 네. 돈을 벌면 그 업계가 또 돈을 받는 거죠. 지금 토토가 지금 4조 8천억인데 네. 저희가 추정하기엔 한 2조 이상 확 늘어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 지금 뭐 농구, 뭐 축구, 배구 이런 걸로 내기하는 걸 예, e스포츠도 한다는 거죠. 게임도 하자. 예. 거기서 토토도 발매할 수 있게 하고 예. 그 수입도 게임 업체가 가져갈 수 있게 하고. 네네. 지금 법안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제 이게 이걸 더 이 사행 산업을 늘리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논리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쪽 원래 기득권자들은 이게 무슨 스포츠냐 아하. 해갖고 반발해요. 농구, 배구랑 나눠 먹고 싶지는 않다. 그렇죠. 근데 시장이 더 커질 수도 있는데 네. 아무튼 그 이것뿐만 이 뒤에 또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바둑이나 아 그러네. 또 여러 가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e스포츠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네. 지금 하고 특히 이제 20, 30대 남성들이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인 어떤 것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아. 토토는 몇 %쯤 돌려줍니까? 토토도 70까지 70%? 늘어났다가 예. 방금 저 오기 전에 전화했더니 음. 하도 비판이 많아서 60으로 내려갔다. 60%만 돌려주고. 네. 그럼 거둔 40%는 뭐 농구팀, 배구팀, 뭐 축구팀 이게 나눠 가져요? 그 그러니까 돈도? 그걸 어디다 다 써요? 아이고 그거를 이제 거둔 거를? 우리나라 체육 예산의 네. 95%가 이 토토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세금으로 체육 예산을 쓰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저기 뭐 대한체육회부터 시작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 그리고 각종 체육관 네. 다 저 그 이 태릉 선수촌, 네, 토토에서 뭐 나옵니다. 아시안 게임이나 동계올림픽하고 남는 경기장 운영하는 거 그런 거 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체육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공무원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체육 예산으로 먹고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향유하는 것보다 뭐 그 선수단을 운영하거나 네. 대회에 출전하거나 네. 그런 것들의 비용을 대부분 씁니다. 음. 그게 이제 이 4조 8천억 중에 지금 순매출액이 1조 8천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1조 8천억이 거기 쓰여지고 세금 조금 얹어 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게 20년 전만 해도 이 토토가 생기기 전에는 90% 이상이 세금으로 했거든요, 체육 예산을. 네. 근데 지금 세금 거의 안 들고 아 토토 수익으로. 토토에서 나온 걸로.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 약간 좀 뭐랄까 좀 체육 관련해서 그 산업이 위축되는 측면이 있죠. 뭘 못 쓰니까. 이게 체육은 뭐 경기도 해야 되고 뭐 이러잖아요. 네. 근데 지급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네. 아무리 그래도 대회가 열리지 않는데. 네. 그냥 훈련비로 써 이게 안 된다는 네, 거죠. 훈련비도 일부 있지만 대회가 열려야 이렇게 큰 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체육계가 전반적으로 이제 불황을 겪게 되는 거죠. 토토는 A 팀과 B 팀이 농구 경기에서 뭐 A 팀이 이겼든 B 팀이 이겼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내기하는 건데 네네. A 팀, B 팀은 그럼 그 토토로 번 돈의 일부를 가져가는 건가요? 그때마다? 그게 이제 이게 있습니다. 이제 뭐 뒤에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한 1,000억 정도를 이 그 경기를 하는 프로팀에 줘요. 1,000억 정도 매년 나갑니다. 매 게임 아니면 이제 그 1년 연간, 정산해서 주는데 연간. 근데 골고루 이제, 예. 번 돈이다 얘다 해서 n분의 1 하자 이렇게 예. 이겼든 졌든 그렇죠. 뭐 관심이 있었던 없었던 경기든 관계없이. 근데 물론 그 안에서 이제 그 종목마다 네. 약간 산식이 다르긴 한데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왜 허재 감독은 저 겨울에만 분노하는가?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사행산업 감독위원회에서 1년에 사행산업 그 총량을 정해놓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연초에 막 하다 보면 연말에 좀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예. 돈 줄게. 응?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해는 네. 25조만 한다. 사행산업 매출 25조다. 네. 사행산업 감독위원회에서 사이즈를 정하는 거 총량. 아 그렇죠. 총- 마치 총량, 대출 총량 정하듯이 은행. 토토는 얼마만 한다. 네. 딱 정했는데 정해요. 예. 그걸 사람들이 더 할지 덜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도 이제 약간 예측을 해야 되니까 아. 총량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여름에 프로야구 같은 거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네. 팔려버렸어요. 그럼 더 못 팔아요? 예, 근데 농구는 겨울 스포츠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농구 시작하는데 안 팔리는 거지. 토토가. 내년 1월이 돼야 다시 계산이 시작되니까 예. 허재는 이제 이쪽 어떻게 보면 농구계의 어떤 저희 아. 대표자로서 네. 분노하는 거죠. 왜 우리가 농구 좀 하려고 하면 왜 토토가 끝나냐? 끝나버리냐? 피해를 보는 거다. 실제로 토토가 11월이나 뭐 10월에 딱 더 이상 안 팝니다 하는 때가 또 있나 보죠. 예, 제가 있습니다. 몰라서. 예,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발행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 사형선언 감독위원회는 그런 식으로 다 해주다 보면 그 도박이 그만큼 늘어나는 건데. 아니 그럼 월별로 잘라줘야지 월별로. 월별로 자르든지 아니면 금융위원회 좀 대출 잘라주는 거 봐요. DSR 이런 거 하고 월별로 잘라주고. 아니면 업종 그 종목별로 좀 나눠주든지.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분들은 아무튼 우리나라 스포츠는 네. 이 토토에서 게임하는 거에 한 30%밖에 안 되고 70은 해외 스포츠 갖고 하니까. 그저 물어봤어요. 그 저 담당 사무관한테 거기서 뭐 항의 안 하냐 그랬더니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대요. 이거 제가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예. 어차피 서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우리 스포츠 갖고 하고 뭐 서로 이렇게 그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게임으로도 토토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크로스로? 70%가 토토 판매량의 70% 이상이 다른 나라 스포츠 NBA 갖고 하고 이제 LPGA 갖고 내가 오늘 하고. 너무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너무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알게 된 거죠. 사실 네. 해보지는 네. 않았으니까. 네. 질문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그 전문가들 얘기가 국제적으로 서로 용인하는 걸로 이제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계산하기 시작하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이 중국 쪽에서 우리 걸 많이 사는데 네. 중국 쪽에서 우리 스포츠를 보면서 많이 하는데 네. 경기 조작이 좀 중국이 심하기 때문에 중국 축구가 안 되는 이유가 경기 조작이 심해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경기 조작이 심하면 이건 도박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건 재미없죠. 신뢰가 그렇죠. 있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를 보고 중국에서 중국이 토토를 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야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고 우리는 또 유럽 이제 프리미어리그 보면서 하고 있고 막 전부 네. 그러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신뢰처럼 예. 게임 운영의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서로 그냥 그래. 뭐 사실은 내가 뭘 가지고 내기하든 그렇지. 그들이 뭐라고 할 바는 저도 지금 그 생각하고 아니죠. 네. 왜, 뭐 NBA를 가지고 하건 뭐 MLB를 가지고 하건 간에 그냥 어차피 국내에서 팔린 토토는 우리 체육계가 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네. 이제 서로 터치 안 하고 알겠습니다. 그냥 잘 살자. 하기야 메이저리그 게임을 보면서 안승찬 기자하고 저하고 네. 뭐 10만 원 빵 내기를 하든 말든 그때 메이저리그가 야 너희들 내기했어 일로 와 2만 원씩 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외국 것도 많이 하는군요. 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이런 과정에서 지금 보면 네. 기관이 유일하게 좀 독특한 데가 이제 이 경마가 이제 독특하죠. 네. 경륜이나 경정은 이 체육진흥기금으로 가는데 네. 경마는 농림부에서 해요. 말이잖아요. 가축. 농림부요? 네, 농림부 산하기관이에요. 마사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되게 재밌었던 사례가 네. 최순실 씨가 네. 이렇게 있을 때 그 딸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딸이 말 탔잖아요. 예. 그때 저희 메달을 뺏긴 어떤 남자 친구가 하나 있었잖아요. 예. 그분이 분이 있었는데 네. 아무튼 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그 관련해 가지고 예. 그 관련된 분이 집안이 말을 주로 좋아하는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말을 타고 다닌대요. 이렇게 이제 뭐 이 대구나 이런 데서. 실제로 말을 길거리 타고 아스팔트에서? 네. 어. 그러면 막 유지니까. 네.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경찰이 오고 막 난 이게 반려동물이다. 가축이 아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저기 백화점 앞에 묶어놓고 이제 들어가서 저 쇼핑하고 다시 말 타고 오고 그 집안 전체가 말을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와. 한 분은 뭐 말 구출하러 가다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데 이제 그래서 그게 가축이냐 반려동물이냐는 굉장히 또 이 법적 해석이 따로 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마사회가 네.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은 말에만 써야 되는 거예요 돈을. 네. 말에서 나왔으니. 경마에서 번 경마. 거니까. 네. 그러니까 말에 쓸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네. 아니, 그래서 경마에서 번 돈 50%는 다 말을 위해서 써요? 예, 경마에서 번 돈은 말에 대부분 써야죠. 하다못해 말에 대한 복지든 뭐 말 그 기수들에 대한 뭘 하든 경마 산업으로 하든 아니 뭐. 로또에서 번 돈을 그럼 로또 용지 품질 향상을 위해서 씁니까? 만약에 그걸 무너뜨리면 네. 농림부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걸 도박으로만 아니 그럼 보면. 농림부 예산으로 예를 들면 농촌 살리기로 쓴다든가 그건 많이 나왔. 근데 말농업 그러니까 꼭 축산 왜 꼭 말이어야 돼요? 뭐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칸막이를 엄청나게 친 잠깐만요. 거죠. 그럼 경정은 자전거 산업을 위해서 씁니까? 그렇진 않죠.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채용해서 왜 말만 그렇게 돼? 말만 왜 뭐 그렇게 요거는 그 그렇지 않아도 정말로 국회 같은 말- 데서 계속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네. 이제 무너질 때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만은 와. 그래서 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왜? 지역마다 자치단체들이 예. 말 관련한 산업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요. 우리 말 예산 써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없다. 돈 쓸 방법을 알려달라. 무슨 말 공원 무슨 말 무슨 뭐 하고 만드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나 진짜. 장수군 뭐 이런 게 많아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요번에 반토막이 되면서 네. 10분의 1토막이 정확히 얘기하면 네. 그래서 이제 이 말 산업계가 세금으로 움직였던 산업계였는데 네. 이제 엄청난 한파에 지금 이제 요즘 경마가 줄어들면서 아까 돈이 경마가 한 10분의 1 진짜 줄었던데. 네, 돈이 이제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 아까 스포츠 그런 것처럼 야. 네, 말 산업은 당분간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말 힘들 것이다. 산업은 하여튼 칸막이가 있군요. 말 그러니까 저는 산업은 말에만 이게 쓴다. 도박으로 나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예. 말에만 꼭 써야 되는 것 때문에 시장 왜곡이 있다는 생각이에요. 시장 원리에 따라 말 산업이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세금 산업이죠. 이제 일종의 넓은 의미의 세금 사업이죠. 경마 때문에 벌어들인 돈이 반이 얼마쯤이라고 하셨죠? 경마가 이제 요 코로나 그 전에는 매출이 7조고 7조. 7조면 3조 5천억이 말을 위해서 쓰여졌다고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예. 아까 좀 많이 돌려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은 돌려주고. 2조 70% 정도 이제 돌려주고 70% 돌려주고. 아, 그렇지. 2조 2조. 그럼 2조의 2조를 절반이 말을 위해서 썼다고요? 1조를 쓴 거네 그럼 1조를. 아니 2조가 그냥 생으로 2조 있는 거죠. 2조가 있는 거예요? 예. 물론 마사회 분들이 이제 연봉도 한 9천 넘으시고 뭐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네. 뭐 어떤 그런 말에 관련된 쓰는 거죠. 마사회 운영비 쓰는 거야 뭐 어쩔 수 그거야 없지만. 뭐볼 수 있는데. 야. 그래서 그건- 말 지역에서 말 인터넷으로 이조를- 쳐보시면 말 공원 무슨 말 무슨 저 뭐 되게 많아요. 말도 안 되죠. 항상 2%가 우리 돈 함부로 쓰지 맙시다라고 할 때 네, 항상 네, 그거 있잖아요. 네. 1년에 고아로 태어나서 네. 보육원에 있다가 나오면 나오는 아이들이 한 2,000명 되는데 그 2,000명한테 500만 원밖에 못 준다. 네. 1년에 예산 100억이다 그러면 200억으로 늘리면 1,000만 원씩 줄 수 있는데 네. 나라가 돈이 없어서 그거밖에 못 주면서 100억을 200억으로 올리는 건 돈이 없고 2조를 말을 위해서 써요? 그러니까 좀 도박이라 할지라도 만약 좋은데 쓰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마사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건 진짜 아니 말도 그러니까 안 되는. 그러니까 토토는 그래도 체육이란 범위 안에 쓰고 네. 근데 이제 복권은 더 넓게 옛날 주택 복권 이런 아니,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맞죠.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훌륭한 대통령들 많았는데 왜 다 이걸 그대로 뒀어요? 말을 위해서 쓰도록? 그 훌륭한 대통령님들이 그 마사회 회장을 이렇게 항상 그 낙하산으로 내려보내고? 낙하산으로 내려보내시고. 아니, 내려보내는 거는 그 낙하산 야. 마사회 직원 월급은 줘도 된다니까요. 그걸로. 그리고 농업 쪽에 네. 이렇게 약간 이제 그렇게 좀 뭐랄까 그 시대가 변했으면 변해야 되는 어떤 그런 구조인데 안 변하고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마사회가 있습니다. 야. 그다음에 스포츠 토토 같은 경우에 네. 그 아까 제가 그 뭐랄까 게임별로 준다고 했잖아요. 예. 스포츠 토토가 예를 들어 4조 8천억 이제 코로나인데도 4조 8천억의 매출이 있었는데 네. 이 자료를 보시면 자료 한번 보여 주세요. 네. 예. 4조 8천억 중에서 보시면 국내 경기가 1조 6천억이고 해외 경기가 3조 2천억이에요. 더 많네. 예. 예. 축구가 특히 압도적이에요. 음. 축구 많이 보시나 봐요. 축구가 인기가 좋네요. 예. 2조 5천억이라는 게 축구가 해외 축구가 어허. 국내는 4천억밖에 안 되는데 야. 그래서 손흥민 경기 보는 거군요. 그러니까 손흥민 그렇죠. 이 형 경기. 보는 김에 이제 토토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저는 이제 뭐 축구 같은 경우는 요즘은 막 해설하시는 분들도 일반인 중에 많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대중화된 것 같은데 저거 그럼 종목별로 나눠주는 게 저 비율대로 나눠줍니까? 네 판매량으로 해서 나눠주죠. 아. 여기도? 그리고 나서 농구라면 농구팀한테 골고루 20팀이면 그러면 농구 안에서 또 해결하는 거죠. 농구 협회에 주면 말을 위해서 쓰듯이 농구를 위해서 쓴다. 네, 네. 그럼 해외 축구에서 85%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네 갖는 거죠. 이제 그냥 그건 저건 완전 이득이네요. 해외 축구가 인기가 있으면 네. 그냥 해외 국내 축구도 때문에 나온 같이 거는 그냥 저거 국내 토토 축구 안 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 전체 체육진흥기금에 쓰는 거죠. 축구를 위한 기금으로 쓰는 거예요. 어쨌든. 아니 그건 아니고. 그 토토는 그건 아니고. 국내 축구에서 나온 것만. 알겠어요. 아하, 토토는 알겠어요, 판매액의 60%는 돌려주고 네. 40%는 갖다가 쓰는데 네. 그것도 종목별로 보면 40% 갖다가 쓰는 것 중에를 종목별로 나눠준다는 거죠. 네, 예. 근데 국내 토토 매출
네. 로. 국내 토토 매출. 해외 경기 보고 나온 거는 그건 전체 아니고. 체육기금으로 네. 들어가고. 해외 뭐 경기는 우리가 한 게 아니니까. 그런 건 이제 양궁을 오케이. 위해서도 쓰고 오케이. 뭐 네. 제기차기를 위해서도 쓰고. 네. 뭐 좀 이런 그거 할 때 e스포츠도 넣어달라는 거군요. 그거 그렇죠. 할 때. 그러면 e스포츠를 보면서 토토를 이렇게 하면 네. 그거는 e스포츠의 매출로 잡히면서 해외 e스포츠 갖고 별로 하지는 않겠죠. 우리나라 국내 e스포츠 갖고 하겠죠. 뭐 그것도 모를 일이죠. 뭐 로블록스 가서 막 하고 그럴지도 몰라야죠. 아마 그래서 제가 그게 토토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네. e스포츠에 관련된 이 게임 업체들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아마 다른 판도가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돈들이 생기니까. 그것도 있고 이 도박을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네, 네. 뭐 이렇게 보다 보면 또 직접 하고 싶게 되기도 하고. 지금은 그냥 매니아들만 한다고 치면 그렇구나. 배구는 없어요. 근데 다른 데는 배구가 별로 없나 봐요. 표 한번 0%잖아요. 다시 보여주세요. 예. 배구요? 배구는 0%. 배구는 해외 걸 안 보는 네, 거예요. 해외 배구는 볼 게 없나 봐요. 네. 없고 골프는 반반이구나. 골프 토토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골프 토토. 근데 안 팔리네요 거의. 거의 약수 적네요. 골프까지 보면서 하지는 않나 봐요. 골프는 또 이제 이렇게 게임이 골프는 많지 않아서 그런 것도 그냥 있고. 그냥 보는 건가 보다. 그냥. 네. 여자 골프는 그래 좀 있는데 네. 그것도 그렇고 생각보다 야구가 축구보다 많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해외 야구를 보면서 하는 건 좀 적은 거죠. 네. 축구는 해외 걸 많이 보고 해외 거 하는데. 많이 보고. 네. 네. 이게 이제 볼 때 스포츠에서 국내 인기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그러네요.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 돈을 얼마나 나눠주느냐 지금 뒤에 보시면 아, 대체. 이렇게 보시면 저 2019년 뭐 비슷해요. 액수는 비슷해 1,000억씩 주고 있는데 네. 축구 4,500억 뭐 아닙니다. 400억 452억 저게 단위가 억원이면 4조인데요. 4조인데요, 4조?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에요? 진짜 제 오타예요. 100만 원이면 452억이네요. 예. 위에 그 매출의 10%를 주기 때문에 452. 야구 223억, 네. 저 농구 207억 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아하. 그 정도군요. 예, 그렇게 되고 이게 좀 많이 줄은 거예요, 그나마. 왜냐하면 프로 스포츠라면서 네. 프로가 자기 돈으로 벌지 않고 왜 세금을 받느냐 그런 비판에 직면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프로가 아니었던 거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 토토는 저런 식으로 토토거나 뭐 아까 전에 마사의 경마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쪽으로 갈 수는 있겠죠. 어쨌든 경마를 해서 일어난 거니까. 네. 근데 그걸 홀라당 다 가져가는 건 진짜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야구 토토도 마찬가지, 축구 토토도 마찬가지고. 예. 그게 어느 정도 가는 건 가더라도 그걸 뭐 좀 떼서 말한 대로 아니 진짜 10%만 가고 이제 그저기 토토가 10이 팔리면 예. 6은 돌려주고 소비자한테 돌리고 남은 40에서 40에서 10% 40에서 10. 4%. 40에서의 4%만 가요. 네.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가요? 자기 이제 스포츠 체육진흥기금에 체육진흥 넣어가지고 체육진흥. 안 기자 생각하는 그렇게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디다 쓰는가 네. 이게 보면 쓸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금 운영비는 뭐 액수 얼마 작다 치더라도 300억 정부 내부로 딴 데 쓰거나 여유자금 운용으로 한 5천억 쓰고 이렇게 됩니다. 에? 여유자금 운용으로 5천억? 그러니까 저축해 놓는다는 얘기죠. 예치. 쓰는 거는 한 그 중에 한 60-70% 쓰는데 네. 그 사실은 정말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게 이 도박 이제 이 중독자들에 대한 치유를 해야 되는데 네. 여기다 한 200억밖에 안 써요. 나머지는 이제 뭐 생활체육 시설 지원 이게 네. 전부 다 전문 체육 육성 기반 구축 여기에 이제 아까 프로 스포츠가 들어가고요. 네. 체육인 복지 스포츠 산업 연구 뭐 그렇죠. 이런 걸로 다 합니다. 제일 많이 돈이 들어가는 데가 위에 생활체육. 생활체육 시설 지원하고 예. 전문체육 육성 네. 이게 이제 아까 프로 구단에 가는 것들 어허. 이런 게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엘리트 체육이 중심이고요. 네.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보다 급은 낮지만 사실은 체육으로 좀 사시는 분들이 주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스포츠 산업이 발전하려면 대중체육이 발전해야 되는데 그쪽에 좀 안 쓰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많습니다. 그 매번 그쪽으로 돈을 더 써야 된다고 네. 하지 않나요? 계속 생활체육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렇죠. 근데 예전- 생활체육도 사실 찜찜한 게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국민들이 생활 체육을 영위한테 쓴 게 아니라 이제 동호인인데 그 동호인들도 사실은 직업이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거라서 그래서 사실은 이 체육계 개혁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현 정권 들어설 때 그 예. 전국체전을 없애자부터 이제 시작 얘기가 됐는데 결국 못 없앴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스포츠라고 하는 것도 스포츠, 뭐 서예, 예. 등산, 독서, 뭐 다양한 국민들의 취미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근데 왜 스포츠만 이렇게 뭐 토토도 허용하고 나라가 지원하고 왜 국민들의 여가를 네. 스포츠로 할 때는 나라가 지원하고 등산을 하거나 뭐 체조를 하거나 뭐 독서를 하거나 서예를 하거나 바둑을 두거나 그런 데는 왜 지원을 안 하죠? 왜 그러니까요. 스포츠가 뭔데? 옛날에 이제 그 개발연대 시절에 예. 그 국위선양 뭐 이런 개념 있잖아요. 네. 이게 아직도 안 없어진 거죠. 아직도 올림픽 하고 하면 메뚜기냐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네. 다른 나라는 등수 안 매기는데 네. 근데 개인이 그냥 나가서 그냥 자기를 실현시키는 건데 네. 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 음.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적인 그 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 체육 쪽은 그런 문제에서 한번 좀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네.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복권으로 가면 그래도 좀 좋습니다. 이제 네. 복권도 굉장히 많아요. 네. 지금 잠깐 자료 보시면 예. 온라인 복권도 있고요. 인쇄 복권이 있고 네. 전자 복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래서 복권 판매점 우리가 로또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게 있다 하는 건데 이걸 어디다 쓰는가를 보면 뭐 이렇게 그래도 뭐 이게 지역이나 뭐 근로복지진흥기금이나 문화재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쓰여집니다. 그래도 복권 사업으로 예. 정말 다양하게 골고루 하네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이게 20년 전에 로또를 만들면서 막 부처들이 다 만들던 복권을 다 통폐합을 한 거예요. 로또 그러니까 복권이. 모든 부처에 다 나눠줘야 되는군요. 그렇죠. 아. 그 지분을 다 인정해주면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개혁이 필요한데 칸막이니까 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전세 지원도 하고. 나누는 비율이 원래 있어요. 원래 국토부가 15% 가져가고 뭐 네. 여성부가 2% 가지고 정해져 있어요. 있죠. 네. 아, 그러니까 20년 전에 딱 그때 판매량 기준으로 지금 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바짝 홍보해서 했어야 돼. 비중을 딱 정했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저소득층 지원의 몇 퍼센트. 그게 뭐 이제 이렇게. 뭐 제주도 뭐 자치복권이라 해서 지방자치단체 가는 돈 과학복권이라고 있었어요 예전에. 네, 네. 그것도 있었고 뭐 근로부승 복권이 있었고 문화재 뭐 있었고 여러 가지 아무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눠주는 거죠. 한 5조 되는 저 돈을. 그럼 저기는 그 당시에는 무슨 예산 수요가 있어서 복권 발행을 했던 부처가 예. 요즘에는 수요가 덜을 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딱 그 비율대로 나눠가주면 그렇죠. 효율 비효율이 섞여 있. 그냥 그렇죠. 그럴 거면 국고로 다 집어넣는 게 안 좋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칸막이를 치면 항상 필요한 곳은 부족하고 네. 필요 없는 곳은 남고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또 필요를 찾겠죠. 그 필요 없는 곳은. 네. 죽겠다 진짜. 근데 이제 진짜 칸막이 나누는 게 진짜 문제인 것 같네요. 이거를 합쳐야 되는데 요거를 얼마나 잘하는가가 제가 볼 때는 이 정치 리더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합치면 되지 않습니까? 법을 바꿔야 되나요? 아니면 이거 하려면 대통령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국회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건? 뭘 해야 사실은 됩니까? 기재부 뭘. 장관이 결단하면 되는데 기재부 장관이 결정하면 되죠. 결단. 결단 예. 그러면 이제 어차피 자기의 역할이니까 통폐합해서 네. 예산으로 넣고 필요한 예산이면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럴 때 주로 쓰는 방식이 이제 소비자들을 이제 이용하는 거죠. 활용. 이 예산 소비자. 네. 예산을 받고 있는 사람들. 네. 이들이 이제 나서 가지고 이 우리가 없어지면 뭐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저 고정적으로 받는 소비자가 있나 봐요. 저 예산이. 그렇죠.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아까 표 한번 볼까요? 뭐 좋은 의미로 보면 네. 뭐 한부모가 저 자녀 양육비라든가 뭐 다문화 이쪽도 당연히 있을 거고. 예. 그러니까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를 저걸 다 예산으로 넣어서 우리나라에서 네. 한부모 가족 양육비가 어느 정도 필요할지를 국가 차원에서 설계를 해서 맞죠. 예산 배정을 하면 되죠. 당연히 그렇죠. 더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걸 왜? 이거는 로또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정해져서 그냥 내려오는 예.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내용 잘 안 바꿔요. 분명히 이게 수요가 줄 수도 있고 네. 뭐 그런데 안 바뀌어서 사실은 제가 저기 한 재작년 이럴 때 이걸 좀 바꿔보자 하고 예. 한 15번 정도 회의를 했죠. 저도 참여해가지고 결론 없이.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제일 바꿔야 되는 건 뭐 같아요? 로또. 글쎄요. 뭐 저도 이제 많이 샌다. 많이 샌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그 국가유공자 복지 같은 경우는 보훈처에서 이미 4조 5조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네. 118조 없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118조나? 아, 118억 참 118억? 118억. 118억. 그래 이거 저 보육원 나오는 청소년 주자 118억 이거 갖다 쓰면 1,000만 원씩 줄 수 있어요. 네. 네. 900만 그런 원에서. 뭐 그런 거라든가 뭐 입양아동 가족 지원 이런 거 꼭 복권으로 안 해도 되잖아요. 입양 그냥 세금으로 하면 되지. 아동. 우리나라 지금 예산이 얼마인데. 네. 근데 이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나눠 놓으면 세금을 쓰는 용처를 정할 때 예. 아, 우선 입양 아동은 우선- 여기서 하니까 그냥 요거서는 요것만 하면 되겠다 해서 알아서 조절하지는 않습니까? 줄일 수는 있겠죠. 아, 여기서 준다는 이유로. 예. 오히려 이제 원래 그래서 기금을 웬만하면 일반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건 기금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예산 네. 쪽에 네. 그겁니다. 왜냐하면 기금은 필요 없는 것도 쓸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기재부 장관이 될 수 있습니까? 안 기자님. 기재부 장관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미 제 인생에서 틀렸죠. 네. 먼저 국회를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옛날에는 뭐 어디 저 국회의원 하다가 막 기재부 장관 되기도 하고 했던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를 먼저 가고 그 저- 다음에 기재부 장관. 저기 뭐 너무 박재원 멀다. 장관이 있었고 네. 최경환 장관도 그렇죠. 뭐 그래도 정치인 국회에서 출신도 갔죠. 있죠. 예. 정치인 지금 요즘 출신들 기재부 있죠. 개편안이 막 여기서 나오다 보니까 네. 기재부 쪽에서 항변이 딱 한 뭐냐면 달만 하면 좋을 것 같아. 한 달만. 길게도 할 것도 없이. 월급 안 받을게요. 20일만 하면 월급 안 받죠. 근데 이제 기재부가 이번에 만약 개편되면 네. 뭐 좀 양상이 달라지겠죠. 어허. 알겠습니다. 이게 예. 로또든 토토든 또 이제 이거를 위탁하는 업자들이 있어요. 업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로또는 지금 어디서 하냐면 제주반도체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고 있네요. 네. 근데 토토는 이번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음. 저희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로 바뀐답니다. 그 토토 요거는- 운영하는 업체. 그죠? 그렇죠. 운영하는 추첨하고 뭐 추첨기 돌리고 뭐 판매하고 하는 전산 담당하고. 예. 그 예전에는 오리온이니 뭐니 이런 회사들이 이걸 했었는데 네. 요거는 딱 입찰하고 그랬죠. 예. 어. 입찰하다 보니까 점점점 수익률이 떨어져 가지고 예. 차라리 그냥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된 아, 거죠. 민간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예. 입찰 오는 친구들이 없군요. 네. 그래서 5년씩 지금 세 바퀴 돌고 있는데 네. 이제 이게 따끈따끈한 뉴스죠. 법 통과된 지 지금 얼마 안 됐거든요. 일주일 됐나? 직접 하는 게 나아요. 직접 하는 게. 지금 향해. 어차피 세금을 어차피 공공에서 쓸 건데 네. 이게 무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한강시민공원 수영장 음. 그거 서울시가 운영하게 해요? 아니면 민간한테 주게요? 민간한테 입찰해서 줍니다. 네. 그런데 한 번 할 때마다 막 20년씩 이렇게 줄 리도 없고 줄 수도 없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2년인가? 뭐 1년인가 그렇게 해요. 길어야 3년이죠. 예. 그러니 그 업체는 시설 투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안 하겠죠. 지금 시설 투자를 누가 하나요? 아무도 안 하죠. 그렇게 대충 노화되는구나. 그리고 이익을 보존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비용 계산할 때 20% 정도 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바에야 그냥 서울시에서 무슨 자회사를 만들든 뭘 하든 해서 하면 물론 그렇게 하면 이제 또 각종 비효율이 열심히도 안 하고 네. 뭐 그러겠죠 물론. 그러나 저울질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고 그거는 결국 이제 긴장하고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 지금 로또는 그래도 좀 이 뭐랄까 이 금융기관들이 이런 데서 지금 아직도 탐을 내고 있는데 네. 토토는 이제 포기한 것 토토는? 같고 어. 법이 통과됐고 제가 물어보니까 토토 같은 경우에는 그 담당 회사가 네. 직원들이 사주가 바뀔 때마다 한 20-30% 잘라야 되는 문제가 항상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사주가 바뀌죠? 아니 아까 5년마다 네. 입찰해가지고 회사 컨소시엄이 그걸 바뀌는 그 거예요. 입찰 받은 회사가 5년 동안 사업했다가 네. 떨어지면 그 사업을 못 하니까 그렇죠. 그 직원들이 필요 없어진다 이 말이네. 아니 그 다음 회사가 와가지고 어. 한 30% 정도 그 직원들은 흡수하는데 예, 흡수하는데 한 30은 바꿔버린다는 거죠. 자기 자기 마음에 그렇겠죠.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일은 일대로 하면서 아. 어차피 대주주만 바뀌는. 네. 일은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근데 그 만들던 회사가 그대로 가긴 가나 봐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그렇죠. 아. 업무가 뭐 바뀌는 게 아니니까 업무는 그대로 가니까. 그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회사는 어차피 하는 회사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특혜 맡은 업체만 바뀌는 아니 그 주인이 누구냐만 바뀌는 네. 거잖아요. 거기 이제 그러네. 이익률을 예를 들어 5% 보장했다면 그것만 이렇게 딱
저 이제 이상하네요, 그것도. 뭐 새로운 걸 창의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네. 하는 거죠. 그렇네. 그렇다고 뭐 몇십 년씩 보장해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보장을 안 해주면 직원도 못 뽑을 거고. 네. 그것도 이상하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요번에 이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 예. 다시 이제 매출 늘겠죠. 근데 좀 많이 구조가 바뀔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경마나 이런 중심이 아니라 네. 좀 다른 쪽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렇겠죠. 습관인들이 이제 다른 쪽으로 도셨으니까 다시 경마장 가기가 쉽지 않겠죠. 네. 아무튼 이게 좀 그 죄악세니까 네. 좀 좋은데 이왕 하는 거라면 네. 이걸 해야 되는 거냐는 또 다른 문제고 이왕 하는 거라면 좀 좋은 곳에 쓰게끔 우리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럼 좋을 것 같고요. 소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현실적으로 걷고 있어요. 이런 네. 뭐 토토니 뭐니 뭐 영만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돈이 걷고 있잖아요. 네. 많이 거쳐지고 있어요.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바꾸는 게 좋겠어요? 칸막이를 나눈다? 일단은 항상 모든 일은 투명성이 제일 먼저거든요. 네. 사람들이 알아야 판단을 하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알고 판단하는 사람이 꼭 전 국민이 온통 거기에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1% 힘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 웬만한 큰만 수가 넘어가면 집단지성 힘이 생기기 때문에 예. 그래. 판단을 나라살림 못 연구소 후원하면 정창소장이 알아서 해줄 거야. 네. 네. 예, 아무튼 오늘은 요 정도 네. 하고 이제 술 담배가 얘기가 길기 때문에 네, 술 담배 맞습니다. 나중에 다시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걸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면 막 답답하고 화나고. 화나고 막 아까 전에 어떤 분이 실시간 에이 화난다 금요일 저녁에 그래서 간다 그래서 나가버리셨어요. 무조건 또 참. 금지하기도 그런 게 옛날 금주법 금지했다 술 금지했다가 네. 미국의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무튼 좀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이런 거 안 바꾸고 뭐 했어 지금 우리. 아니 그러니까 사실 2000년 들어서도 20년이나 지났고 대통령은 4명이나 바뀌었는데. 네. 네. 여당 야당 관당.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님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미스터마켓 2021의 경제 전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저와 함께 해준 훌륭한 네 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힘을 합쳐서 미스터마켓 2021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장이 되겠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메타버스, NFT 등 저희가 준비한 기업들을 함께 공부하시고 그 기회를 잡아보세요.